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출산을 하고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며 남편과 살고 있어요. 남편과의 결혼을 할 때만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아마 제가 선택을 잘못했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제가 글솜씨가 많이 좋지 못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막둥이였어요. 오빠와 저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정말 막둥이여서 친오빠와 부모님의 사랑이 넘칠 정도였죠. 제가 나이가 들어가도 가족들 눈에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보였는지 간섭도 심했습니다. 통금 시간도 있었고 외박은 당연히 안 되고 말이죠. 부모님보다 오빠가 저에 대해 간섭이 심했어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뭐하는 애고 어디 사는 애고 등등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빠가 제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면서 키웠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오빠가 저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빠와 제가 다른 남매들과는 다르게 조금 애틋해요. 오빠도 거의 딸처럼 저를 생각하고요.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주었습니다. 미술을 하고 싶다고 하면 미술학원에 보내주시고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피아노 학원을 보내주셨죠. 제가 그런데 다행히도 재능이 있었어요. 공부도 나름 잘하는 편이었고 뭘 하나 배우면 금방 습득해서 잘 응용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과도 관계가 좋아서 학교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점점 제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기에 제 가족들은 저의 말을 듣고 다들 놀라셨죠. 그리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외국이라고 하니까 막둥이인 저를 보내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오빠는 노발대발하면서 자기가 따라가겠다고까지 했지만 부모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미래 계획을 다 말씀드리며 진지하게 무엇을 제대로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는 것이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부모님은 허락을 해주셨고 대신 자주 집에 오고 힘들면 바로 한국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족들 품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성인이 되자마자 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남겨지니까 정말 외롭고 무서운 거 있죠. 그곳에서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사기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곳은 다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적응도 했고 대화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외국 생활한 지 몇 년이 되어서 적응을 완벽히 하게 되었죠. 집도 자주 가고 화상통화도 매일 하면서 가족들과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시차가 완전 반대니까 그것도 매일 하기 힘들더라고요. 초반에만 매일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조금 더 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회사는 한국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확실히 제가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던 것이 좋게 보였는지 회사에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기에 면접도 수월하게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회사로 입사하게 되었고 저는 일반 부서가 아니라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다른 신입사원보다 외국어 능력도 우수하고 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바로 그곳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사장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그때 처음 해봤는데 정말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제가 살던 외국과는 마인드 자체가 너무 달랐고 정신적인 괴롭힘이 너무 많았거든요. 다른 부서들에 비해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부서니까 분위기가 삭막하고 무서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에서 혼자 살 때는 저 혼자 잘하면 되니까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는 전부 다 잘해야 하니까 막내인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들어갈 땐 다들 제 능력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시더라고요. 그중 사장님이 제일 의외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정말 차갑고 무섭게 생기셔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엄청나게 예민하게 구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사장님이 의외로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한 탓인지 회의에서 실수도 몇 번 하고 사고도 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사장님이 웃으면서 그럴 수 있다고 다 좋게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진 적이 몇 번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좋은 사람이면 뭐하나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별론데 말이죠. 저희 회사가 사장님은 따로 사장님 방이 있고 저희 부서 직원들은 한 곳에서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팀장님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사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지만 팀장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실수를 하고 사고를 치면 항상 혼을 내셨는데 저희 부모님 이야기까지 하면서 혼을 내셨죠. 하지만 이건 극히 일부였습니다. 자신의 일을 다 저에게 떠넘기고 시간 안에 다 해결하라는 건 기본이었고 사적인 일까지 시키기도 했어요. 자기 집에 가서 와이셔츠 좀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느 날은 자기 집 강아지 사료를 주고 오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팀장님 말고 다른 직원들은 다 눈치를 보면서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먼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불똥이 자기들한테 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입사하고 몇 달간 그렇게 살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못했고 혼자서 꾹 참아야 했거든요. 제 성격상 당장이라도 사장실에 들어가서 다 고자질하고 싶었지만 쉽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누군가 저희 부서로 화가 엄청난 채로 찾아와서는 "이 서류 올린 사람 누구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바닥에 던졌고 그 서류를 펼쳐보니 팀장님이 맡으신 거였어요. 저에게 떠넘기시고 제가 한 것이 마음에 안 든다며 화를 불같이 내시고 자기가 작성했거든요. 다들 누가 올린지 알지만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때 사장님이 외근을 나가셔서 책임질 사람이 없었죠. 일을 하던 팀장님이 오셔서 서류를 보시고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신입사원이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뭘 모르고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따끔하게 혼낼게요."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하셨고 다들 눈치를 미친 듯이 봤죠. 저는 당장이라도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난 그 사람은 서류를 집어들더니 제 머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서류판이 플라스틱이라서 굉장히 아픈데 그걸로 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아, 네가 그 외국에서 온 애구나. 근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 올려서 상황을 이따위로 만들어?"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고 팀장님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의실로 저를 부르시더니 "수연씨, 많이 속상했지? 화가 많이 나셔서 내가 올렸다고 말을 못했어. 다음에 내가 술 살게. 알겠지? 그러니까 화 풀어." 이 말을 하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눈물이 미친 듯이 났지만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에게 울었다는 것을 티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벅지를 미친 듯이 꼬집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들 퇴근하고 나서 야근하고 있는 저에게 와서 위로를 해주었어요. 팀장 욕을 같이 해주면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못됐다고 말을 해주었죠. 다행히도 팀장님 빼고 다 좋은 사람들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오늘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술 사준다고 하길래 나갔습니다. 저도 그날 술이 먹고 싶기도 했고 직원들이랑 제대로 친해지고 싶어서 나갔어요. 다들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었죠. 술도 많이 취하고 다음날이 주말이라서 더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팀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오셨습니다. 아마 술김에 다른 직원이 말을 해버린 것 같아요. 팀장님은 왜 자기 빼고 먹냐며 서운하다고 하셨고 순간 저희 테이블의 분위기는 싸해졌죠. 팀장님은 제 옆에 앉으셔서 술을 계속 권유하셨고 자기한테 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취하시더니 사장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팀장님 말로는 사장님이 정말 더럽게 논다고 합니다. 클럽이나 룸술집에 가서 여자랑 논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니 다른 직원이
근데 우리 사장님은 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가본 사장님 중에서 제일 착한 것 같은데? 라고 하니 팀장님이 화를 불같이 냈습니다. 우리 사장이 회사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자수성가한 거잖아. 그래서 뒷바람 들었지. 저는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입사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갑자기 폭탄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출산이니 이혼이니 시끄러우니까 결혼할 거면 다들 미리 사표내. 이 말을 하니 저 포함 여자 직원들이 다 눈살을 찌푸렸죠. 그런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우리 수연 씨는 결혼 안 할 거지? 평생 내 옆에서 일해. 내가 잘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고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면서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생명의 은인처럼 저희 테이블로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진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오셔서 저와 팀장님을 떼어놓으셨죠. 그러면서 팀장님, 이쪽으로 자리 옮기세요. 제가 수연 씨랑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서요. 라고 하면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팀장님은 아, 왜요? 저 수연 씨 옆에 앉고 싶은데. 라고 했지만 사장이니 별 수 있나요? 아무튼 사장님 덕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사장님이 다 결제해 주셨고 조심히 집을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집을 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외근 나가셨을 때 제가 혼난 거에 대해 말을 하시고 또 혼나면 어쩌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수연 씨, 오늘 이야기 다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제가 팀장님이랑 이야기 잘해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집 들어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걸 아시는 것처럼 말해주셨습니다. 사장님은 늘 상황에 있지 않으시지만 다 알고 계시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날 힘들었던 기억들이 사장님의 말 덕분에 모든 게 다 사그라들었어요. 그리고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어딘가 조금 달라졌어요. 사장님이 저에게 커피 사주겠다, 밥 사주겠다 하면서 계속 약속을 잡기도 하고 연락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사장과 신입사원이라는 차이가 너무 크니까 애써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도 눈치챌 만큼 과감하게 저에게 대시를 하셨어요. 저는 처음엔 그래도 사장이니까 예의상 밥도 몇 번 먹고 커피도 몇 번 마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가 저를 여자로 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직원들은 부럽다고 언제 사귈 거냐고 난리였고 저는 그런 거 아니라며 넘겼죠. 하지만 그때마다 팀장님이 항상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다들 미쳤어? 사장님이 왜 수연 씨 같은 여자를 만나? 사장님 맨날 여자 바뀌는 거 몰라? 어제도 클럽 가서 다른 여자랑 놀고 오셨을걸? 사장님은 그냥 수연 씨 갖고 노는 거야. 수연 씨도 알잖아. 사장님이랑 신입사원은 될 수 없는 관계인 거. 그러니까 수연 씨는 나 같은 남자 만나야 해. 사장님이랑 수연 씨보다 내가 수연 씨랑 더 잘 어울리지 않아? 이런 말을 내뱉으니 제가 기분이 안 상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또 이런 말을 내뱉으신 걸 사장님은 어떻게 다 아셨는지 다 막아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팀장님한테 말을 하셨는지 팀장님은 며칠간 잠잠하셨다가 다시 막말을 내뱉으셨죠. 그렇게 저는 몇 달간 사장님의 대시를 받아들이다가 정식적으로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정말로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예상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고 고백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사귀기로 했습니다. 회사에는 알리지 않기로 했고 평소처럼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냈죠. 그때의 저희는 직원들에게 잘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티가 났는데 모른 척 해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연애를 오래 했고 저도 승진을 하게 되었죠. 유능한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아서 저희와 떨어지게 되었지만 팀장님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장님과 1년 정도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덧 30대가 코앞인 거 있죠. 당연히 사장님과 결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장님과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저희 집은 지극히 평범하고 무난한데 사장님 집은 부잣집이잖아요. 집안의 차이가 너무 나기도 하고 사장님 집안에서 저를 반대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힘들 줄 알았어요. 그때 저희는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는 제 의견을 솔직히 사장님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사래를 치며 자신의 부모님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저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결혼하라고 난리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고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집안의 차이를 아시고 결혼하고 나면 제가 기가 죽어서 힘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 사랑이 극진한 오빠도 결혼을 그렇게 찬성하는 듯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사장님 네 부모님을 뵈러 가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해외 출장을 가셔서 집안에는 어머니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집을 들어갔어요. 집을 들어가는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집이 아니라 무슨 궁전 같았거든요. 그런데 놀랄 틈도 없이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아, 오늘 오기로 했던 분이시구나? 반가워요. 라고 말을 해주시길래 순간 사장님의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새로 오신 분인데 남자친구와 굉장히 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린 후 사장님의 어머니를 뵈었어요. 저는 굉장히 긴장한 채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정말 우아하시고 말수도 적으셔서 화가 나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로 보지 않으실 줄 알았죠. 그냥 밥 한 끼 먹고 자신의 아들과 헤어져 달라는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중간쯤 먹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아들이 어떻게 살든 간섭 안 해요. 항상 혼자서 잘해왔던 아들이고 부모 속 한 번 썩인 적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 때문에 제 아들이 엇나가면 그건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제 말 무슨 뜻인 줄 알죠? 저는 무조건 안다고 맞다고 말을 했고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다행히도 반대하는 듯한 말은 아니어서 안심하고 있었죠.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건가 싶어서 잔뜩 기대한 채로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을 먹고 중간에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는데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비밀스럽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지만 혹시 몰라서 녹음기를 켜두었어요. 제가 늘 이야기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녹음기를 켜두는 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셔서 녹음기를 몰래 켜고 구석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사실 내가 이 집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아가씨 여기 시집 오면 큰일 나. 저 여자 진짜 엄마 아니고 첩이야. 진짜 엄마는 지금 아빠랑 외국에서 나가 살고 있고 이 집은 저 여자한테 줬어. 이혼하자고 난리를 피웠는데 저 여자가 고집 피워서 이혼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저 아들 매일 집에 데리고 오는 여자 바뀌는 거 알아? 어제도 술집 여자 데리고 와서 난리였잖아. 방 청소하는데 아휴 난리였어 난리. 그리고 저 아들 첩자식이라서 재산도 못 물려받고 이혼하면 바로 길거리에 나앉아. 그러면 아가씨가 둘 다 먹여 살려야 하는데 가능해? 그러니까 결혼 한번 다시 생각해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팀장님이 생각났습니다.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항상 팀장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랑 똑같았거든요. 항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이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까지 그 말을 하니까 정말 믿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리로 돌아와서 엄청 고민했어요. 다들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말을 했지만 저는 음식이 도저히 넘어가지 않더군요. 어젯밤까지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인 거면 이 결혼을 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성격상 이런 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시간 낭비만 하는 기분만 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탁에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례되는 말이지만 혹시 아버님께서 진짜 아내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제 이 집에서 술집 여자와 놀았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야 당신?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아주머니의 표정을 보니 화들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 둘 다 당황해하면서 무슨 그런 예의 없는 소리를 하냐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머니가 한 말들을 녹음한 것을 틀었습니다. 다들 내용을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고 아주머니는 망연자실해하는 표정이더라고요. 분위기를 보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머니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아주머니의 뺨을 내리쳤고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죠. 저는 잘못하다가는 아주머니의 말에 휘둘릴 뻔했고 저희 셋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경찰에게 들려주었죠. 아주머니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선처 따윈 없다고 했고 아주머니는 빌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경찰서에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는데 바로 팀장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달려오더니 아주머니한테 "엄마,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모두 당황해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엄마의 뺨이 붉은 것을 보고 화를 불같이 냈죠. 저와 어머니 그리고 사장님은 셋이서 멍하니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아주머니의 아들이 팀장님이 맞았는데 일부러 사장님 집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사장님이랑 결혼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취직을 하고 그 집안에 대해 안 좋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말을 하셨을 때 팀장님이 생각이 난 거였습니다. 다들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고 경찰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잘못했다고 사과는 하지도 못할 망정 어머니한테 화를 내며 "우리 엄마 뺨을 왜 때려!" 라고 했어요. 정말 세상을 살다 보니 다양한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해요. 결국 사장님은 같이 일한 정이 있으니 합의를 해줬고 팀장님을 해고시켰습니다. 팀장님은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회사를 나갔고 저에게 계속 "수연씨, 내가 이 정도로 수연씨한테 진심인데 난 안 보여?" 라고 하며 진상짓을 했죠. 그렇게 한바탕이 지나가고 저희는 제대로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라도 결혼식 날 팀장님이 와서 행패를 부릴까봐 일부러 비공개로 진행했고 축의금도 일절 받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었고 저희 가족들도 걱정한 거에 비해 제가 너무 잘 사니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하느라 바쁘지만 항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와 교대를 해서 아이를 돌봐줍니다. 힘들 텐데 육아도 해주는 남편에게 고맙네요. 그리고 팀장님이 나가고 나서 회사 분위기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진작에 해고시켜야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제가 녹음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도 안 돼요. 다행히 제가 아주머니 말을 믿지 않아서 비극은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